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창업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전부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중앙대학교 스튜디오가 다 예약이 돼서 이 외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번 학기 뵙지도 못하고 지나가네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계시는 동안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오늘 시간은 공지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학기 마지막 특강입니다. 마지막 특강이지만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그런 특강이기도 하고요. 오늘 특강은 KBS 양영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양영은 기자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인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KBS 공채 기자로서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편집부 등 다양한 경력을 쌓으셨죠. 특히 우리 글로벌 창업을 꿈꾸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는 양영은 기자님은 아주 다양한 글로벌 마인드로 경력을 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받으시고 하버드 웨더헤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펠로우로 수학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뭐 바른말 보도상, 최근엔 또 최은희 기자상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특강 강사님의 강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후!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안녕하세요. 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에피소드의 진행 그리고 기획 제작을 맡고 있는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저를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주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눈을 맞추고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카메라를 통해서 뵙고 있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전에 없던 경험을 통해서 저도 또 주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또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온라인 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가장 제 마음이 있는 곳으로부터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소개 방식을 택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주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떤 강연을 좀 해달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창업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큰 과제이고 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일단 창업가가 아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글로벌 창업가는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저도 모르는 새에 글로벌 창업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제가 이 드라마 이 부분 제가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올드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올드 미디어라기보다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레거시 미디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조직이고 또 언론 기관입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KBS라는 조직에서 방송 기자이고 또 뉴스 앵커이고 그리고 또 MC로 활약해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환경을 이루고 있는 조직원들인 기자들 또 뭐 PD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정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전으로서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환경이 변하면서 저희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 테두리에 있지만 1인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자기의 특장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와중에 이제 저와 인연이 닿았고 또 제가 선택하게 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일종의 옵션이 에피소드였고요. 이 에피소드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라는 제목처럼 KBS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동물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즉 동물과 관련된 뉴스들을 다루는 그것도 뉴미디어의 형식으로 다뤄서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저희는 시작 단계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계획한 대로 펼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유튜브의 특성이 워낙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기반으로 전 세계로 방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 영어 자막 또 잘 나가게 되면 정말 중국어 자막까지 달아서 전 세계를 바탕으로 이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글로벌 미디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뭔가 글로벌 창업의 일종의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자로서 사실 가끔 이런 강연 요청을 받고 특히 2016년에 제 책이 나온 이후로는 그 저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강연의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이제 그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석사를 했다는 이유로 경영학 쪽에서 또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오곤 해요. 그러면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회학적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제가 경영학적인 분야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이게 좋게 보면은 굉장히 컨버전스고 크리에이티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제목을 뽑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고민의 끝에 제가 항상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제목은 있어요. 바로 그 나만의 업으로 자신을 스타트업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주어진 그런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업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업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의 포부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 또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라는 그런 일을 했고 또 MBA라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책에서 거론했던 그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부터 또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앞으로 미래의 리더, 정치나 또는 뭐 경제에 있어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런 교육자님들 그런 분들을 만나볼 기회도 많았고 특히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인물, 지금은 물론 동물이지만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인간적인 고민들에 천착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10수년을 쌓아오다 보니까 이제 저의 자산이 되어서 저의 업을 정의를 할 때 제가 기자인데 특별히 인물에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추출해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럼으로써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동기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됐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오늘도 강연의 기회가 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기소개가 길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에피소드라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라는 이 KBS의 첫 동물 뉴스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이후에 이것을
1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촬영팀 당연히 있고요. 편집팀도 있고, 그리고 뭐 작가분도 계시고, 또 저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시고 계신 패널분도 계시고, 그렇게 수많은 스태프들과 리소스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제가 MBA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유통이라든지 전략 기획이라든지 또 전략 수립, 그리고 마케팅, 뭐 홍보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오롯이 저의 몫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MBA를 하지 않았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이 굉장히 그 퍼펙트 스톰으로 기자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다행히 제가 MBA를 해서 마케팅과 뭐 전략과 또 인사 조직 이런 것, 인사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맛을 봤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 정말 거기서 배웠던 그런 택틱 또는 스킬들을 다 적용하는 기분으로 지금 현재 이 에피소드를 운영해서 이 프로덕트를 팔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지만 보람되게 뛰고 있고요. 이 경험은 저에게도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큰 조직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원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갖추어진 자리에 제가 맞추어 들어가서 저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이렇게 조직처럼 톱니바퀴로 물려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굳이 1인 다역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었고, 저는 제게 주어진 역할만 잘했고 뭔가 그 안에서 인화를 방해하지 않으면 됐다라면, 지금은 이제 제가 판을 깔고 그 판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관리하고 또 때로는 그 리소스를 넓히고, 그리고 그 넓히기 위한 설득 작업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외부와 소통해서 알리고 유통시키고 마케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진짜 그 전에 없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스트러글, 뭐라 그러죠? 굉장히 투쟁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더 오늘 깊고 또 솔직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창업가, 미니 창업가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네, 유튜브에서 에피소드 검색해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이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 기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네.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초대. 자기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은근 긴장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창업 수업 시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업은 글로벌 예비 창업가들이 이제 듣는 수업입니다. 네, 예비 그래서 창업가. 예비 창업가분들이시고요. 물론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근데 특히 우리 양 기자님을 통해서 오늘 듣고 싶은 거는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워낙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언론인이시면서 MBA 학위도 취득을 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이 다양한 경력을 하시는 걸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일찍 잘 발견을 하셔서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잘 발견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옛날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고 그거를 이제 이루느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되게 생각을 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절 뒤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분명히 그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 뿌려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뿌려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꽃을 피우고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게 되는지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씨앗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은 이제 재능일 수도 있고요. 탤런트, 그리고 적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환경이나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피드백이나 인풋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답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그거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은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냐? 당연히 어리니까, 물론 뭐 TV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런 노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노래를 볼 때 뭔가 제 마음이 이제 뛰었을 수도 있고, 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실 TV가, 지상파 TV가 특히 위상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때는 지상파 TV의 위상은 엄청났거든요. 최고였죠. 네, 예. 거의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지상파 TV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하던 문화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어린 사람으로서 그거를 굉장히 동경을 했고, 또 주위에서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저 직업이 멋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가 그거를 계속 마음의 씨앗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되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막 수시로 바뀌죠. 뭐 진짜 막 성악가도 돼보고 싶었다가 막 뭐 디자이너도 해보고 싶었다가 뭐 또 화가도 해보고 싶었다가, 근데 그림 그려보면 소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뭐 성악도 막 배워보다가 성악도. 네, 일단 저는 다행히 그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조금씩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여건이 좀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그럼 조금씩 맛을 보다가 이제 안 되면, 능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제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창 시절 내내 제 꿈을 그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까지 대학에 와서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남은 꿈이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씨앗이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미디어 퍼슨으로서의 제 직업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근데 그 미디어 퍼슨이라는 직업이 아까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하거든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의 형태로 계속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계속 흔들리니까. 심지어 제가 몸을 싣고 있는 저희 조직도, 이 배도 막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제가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죠. 잘 서 있으려면은 뭘 더 해야 되냐,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럼 구명조끼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가 진짜 많이 가라앉아, 그럼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수영할 실력이 있나, 뭐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활은 다이내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그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계속 민감하게 있으려면은 현재는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그 다이나믹함을 어떤 자산으로 수렴하는 직업이 기자라는 직업이거든요. 왜냐면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 경험을 최대한 빨리 하고, 빨리 소화해서 의미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저한테 밑거름이 돼서 어떤 선순환을 현재로서는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씨앗을 너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참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운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씨앗 중에 또 하나는 약간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 계신 분들이 유학을 가신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언론 미디어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MBA를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면 물론 이제 배로 비유는 하셨지만 지금 KBS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느껴지는데 다음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MBA를 가려고 했을 때도 그랬고, 가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기자가 왜,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특히 뉴스 앵커여서 미국에서도 미국 친구들이 뉴스 앵커인데 왜 MBA를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살다 보면 그 인생이 한순간에 딱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관점의 전환은 진짜 유레카처럼 제가 스스로 고민 끝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주변에 있는 누가 이렇게 딱 한 번 그냥 쳤는데 그 사람은 확 무너지거나 방향이 예. 확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기자니까 언론인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저널리즘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멘토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꾸준히 상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상의를 꾸준히 하던 참에 그분이 MBA를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경영학 석사를 하라고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경영학 석사를 해야 되냐? 저는 앞으로 뭘 경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무슨 다른 뭐 IB에서 일하거나 컨설턴트가 되거나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더러 경영학 석사를 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뭔가 다른 경험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젊은 학생일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MBA 가서 주구장창 들었던 그 컴포트 존에서 나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스쿨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하던 연장선상에서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패스인데 그분이 봤을 때는 거기에 뭔가 디스럽티브 그렇죠. 파괴적 혁신을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다른 무언가를 가서 네가 불편한 환경에 있어야지 네가 좀 더 성장하고 그런 예상치 않은 자극에 이 리액션 대응을 하면서 거기서 네가 성장할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젊은이로서는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그게 되게 막연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MBA라는 것이 사실 좋긴 한데 많은 희생과 투자를 필요로 하니까 제가 계속 그거를 따졌죠. ROI라고 하는. ROI를 네, 계속 따지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계산이 안 예. 나와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가서 내가 너의 경험을 보니 너는 인문학 전공을 했고 사회학 쪽인 백그라운드를 쌓았어. 그런데 너에게 경영 경제 쪽 백그라운드가 없어. 그런데 인생은 결국 경영이거든. 그러니까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배워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 물론 그것을 MBA까지 가서 배울 필요는 없으나 네가 기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와 더불어 경제의 리더들인데 그 경제 쪽에 있는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MBA를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네가 경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하고도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마인드를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배워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른 채 갔던 것 같아요. 발을 내딛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MBA랑 저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좋은 멘토를 두신 것 같습니다. 네, 멘토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좋은 멘토를. 네, 훌륭한 멘토를 네. 두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되게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많이 질문하도록 주셨어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그 도전이 하나의 그 MBA가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자기가 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학생들하고도 맨날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 계속 있다가 창업은 정말 망망대해로 나가는 콜럼버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양 기자님을 보면은 물론 창업 에피소드도 있지만 다른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MBA도 있고 그리고 연구소에도 계셨고 뭐 저술도 하셨지만 제가 아는 많은 유학생분들 중에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들하고 인터뷰를 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드물고 또 많은
도전들을 하시는 그 원천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원래 컴포트 존을 벗어날 때 우리 양영 기자님은 그러면 글로벌 창업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도전을 했으면 하는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부끄러워져. 계속 이렇게 제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어떤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도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던져버린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택한 첫 직장에서 박차고 나와야지 그야말로 이제 망망대해에 저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한 제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학을 갈 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의 진을 치는 느낌으로 그거를 아예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의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고민의 시작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던 거를 박차거나 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반면에 저는 이제까지 있던 거, 내 주변에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단 그거는 확보를 해야 제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제가 더 도전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게 없이 정말 그 배수의 그렇죠. 진을 네. 치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성향이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중시하고 안정이라는 거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그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 생각해보죠. 과연 내가 정말 나를 던져본 경험이 있나? 그럼 그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리스펙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을 어떻게 그들처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록 제가 제 울타리를 걷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도전을 이제 하는데 그 도전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씨앗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쓴 책에도 보면은 이제 현재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저 있을 때 또 그 이후로 오랫동안 하버드의 초대 여성 총장을 하셨던 첫 여성 총장이었던 그 드루 파우스트라고 하는 학자 총장님이 열리는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열리는 길을 따라가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피동적으로 들렸거든요. 사실 열리는 길을 따라가?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그냥 눈앞에 열려지는 대로 가 이게 아니고 뭔가 내 앞에 기회가 오면은 거기서부터 그 생각의 단초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너 앞에 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게 네 마음에 들어왔든 아니면 너에게 풀어야 될 문제로 다가왔든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듬이를 키면요.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해요. 뭔가가 지금 이게 나한테 뭔가 사인이 오는 건가? 이런 식의 약간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민감도를 높이면.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작은 업적들 가운데 뭐 책을 썼다거나 유학을 갔다거나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글로벌 리더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분들에게 막 콜드콜을 하거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추진력들을 보면은 다 그때그때 생각했을 때 그 더듬이에 뭔가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딱 그 공명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걔를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의 자산이 되면 좋겠고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까지는 모르는데 일단 구슬은 만들어 놓자.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그럴 때 저의 기준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은 기회가 안 올 거.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항상 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면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떤 결과물로 만들지는 이제 그때 고민을 하면서 잡는 건데 사실 많은 그 리더들을 만난 것도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고 만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명분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해야 그 사람으로부터 영양가 있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설득해서 이 사람의 일단 먼저 엑기스를 질러보고 네,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하는 고민을 것군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엑기스를 끌어내는 과정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습득돼 온 그동안의 스킬과 태도가 좌우하니까 그동안에 쌓인 내공이 사실 필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내공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많이 느껴요. 아, 이런 게 바로 내공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내공을 통한 이제 인터랙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결과물로 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나눌 거냐 나누려면 어떤 형식으로 어디까지 나눌 거냐 이런 이제 그때 스코프 같은 것도 정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 컴포트 존을 제가 진정 벗어난 적은 없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벌거벗고 망망대해에 뛰어든 적이 있냐? 그 정도로 용기가 있었냐? 그럼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했었냐?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러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오는 그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우리 양 기자님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지켜본 양 기자님은 글로벌 환경에 되게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적응도 하시고 지금 얘기하셨던 양 기자님의 책 그 나를 발견하는 시간에는 정말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웬만한 리더들도 만나기 힘든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다 만나 뵙고. 근데 그분들을 만나겠다라는 약간 그 용기 그리고 이분들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은 높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그게 우리 글로벌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도전도 해야 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모르는 소비자, 내가 모르는 시장, 모르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마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추진력 그리고 질러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실 때 본인이 경험했던 보스턴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 사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다 학교 다니고 한국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도전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글로벌 마인드.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자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데요, 이런 거. 그 과연 제가 정말 글로벌 환경에 적응을 잘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든 생각인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교수님 말씀에 그게 아니고 저도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의 경험은 그 미국에서의 경험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더러 예를 들어 히스패닉 쪽의 문화를 잘 아느냐? 그러면 잘 모르는데 유럽 쪽은 어때? 그러면 그래서 대학 때 뭐 유럽 쪽을 전공하긴 했지만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인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연 제가 진짜 글로벌리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갑자기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정확한 날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되게 큰 장소에서 한국 기자한테 이제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해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저는 양 기자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은 3번인가를 얘기하는데 결국 2번인가를 중국 기자가 맞아요. 인터럽트를 남성 해가지고 기자가 기억나요. 자기가 저도 아시아를 그거는. 대표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우리 한국에서 자란 분들의 영어 포비아, 예, 영어 울렁증, 그 다음에 나서서 질문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양영 기자님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그 저서를 접기를 할 때도 이런 분들을 만났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이 그런 도전 의식,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그런 도전이요?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그 도전 의식은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의 전환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 잘 아시겠지만 이 클래스도 그럴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열릴 때는 미국 MBA 수업은 일단 대학원에 다 자기 명함을 가지고 명패를 가지고 그렇죠, 가서 그렇죠. 다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안 들면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손이 안 안 올라가고요. 올라가죠. 예. 특히 영어로 해야 된다라는 그 그 무서움이 엄청나요.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질문을 할 용기도 생겨요. 생기고. 근데 그게 혼자는 어려워요. 어렵죠. 예를 들어 내가 예. 그냥 질문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 돼. 이걸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아까 저보다 앞서 MBA를 경험하셨고 MBA를 보내셨던 그 멘토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그렇죠.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그리고 네가 질문을 함으로써 설사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가 배운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남들에게 대신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고 그 질문을 함으로써 너뿐만 아니라 다 같이 배운다. 그렇죠.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기회를 네가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제 머리가 관점이 딱 바꾸고 가니까 나 질문해야 돼? 이건 내 개인의 용기의 문제야. 이렇게 했을 때는 손이 안 올라가는데요. 바보 같은 질문이 없고 내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배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약간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 나는 봉사하는 거네? 내 한 몸 바쳐서 예를 들면 그렇게 관점을 바꾸네. 그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예. 그때부터는 이게 할 만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기자회견도 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생길 때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요. 네, 아, 나는 남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여기엔 분명히 나처럼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누군가는 샤이해서 누군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못 물어보고 있으면 나와 비슷한 질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것이고 내가 이 궁금증을 끄집어냄으로써 그 미국 MBA에서 늘 쓰는 to build up on what you have said라는 얘기가 있어요. To build up on what you said. 그거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미국 MBA 커뮤니케이션 클래스에서 to add on what you said. 그렇게 말하라. 말한 것 위에 너 말한 것 위에 더하자면 그게 일종의 그 아카데미아에서 논문을 쓰는 거랑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렇죠. 하도록 너가 예. 발견해낸 것, 그 finding,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내가 하나 더하고 누군가 그럼 거기에 또 더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지식과 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좋은 문구인데 써먹어야겠네. 저희 막 그걸 되게 그 MBA 커뮤니케이션 예. 클래스 시간에 계속 외우게 해요. To build up on On what you what you said. said.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이 위에 한 단 쌓아줘야겠구나. 이렇게 나가지 못해도 하나만. 그러면 그 위에 또 누가 쌓겠네.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죠. 예.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요청하고 손들고 뭐 추진력도 멋있고. 생기고 그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질문을 하는데 비단 나의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질문하는 용기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그때는 바보 설령 질문해서 사람들이 다 웃을지언정 지언정. 또 예. 영어에서 몇 마디 실수를 할지언정 지언정. 예.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좀 제가 일찍 깨달았다면 관점의 전환을 했다면 저도 미국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글로벌 창업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바꾸면은 세계 시장 또 로컬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딘가가 지구상 어느 글로벌 시장에 어떤 물론 소비자가 그렇죠. 되겠죠.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이제 글로벌 창업가분들한테도 아주 많은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창업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리더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작은 조직이든 팀을 구성해서 스타트업을 하면은 리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더 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너무 괜찮은 그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제가 그 저서에서 뵐 때는 에릭 슈미츠 같은 정말 세계적인 리더들도 만나셨어요. 그럼 비즈니스 리더든 그냥 일반 리더분들이든 리더분들한테 이 성공의 공통적인 요인이 뭐라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거는 이제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있고요. 예,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답이 다행입니다. 있어요. 예, 쉬운 답부터 쉬운 하죠. 답은 예. 제가 MBA 2학년 때 2학년 졸업 학기에만 들을 수 있는 그 일렉티브가 있어요. 선택 과목.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인기가 많아요. 리더를 만나요. 매주. 예. 네. 그 제목이 CEO 퍼스펙티브라는 강의인데요. 매주 리더가 와서 강연을 하고 밥을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 유명한 리더를 만나고 싶고 특히 MIT 정도 되면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잭 웰치도 만났었고 뭐 포드사의 회장님도 오시고 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부럽습니다. 예.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도 오고 저는 못 갔어요. 그 추첨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그냥 그 화면으로만 봤죠. 온라인 강의로만 그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그게 미국의 문화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유머러스예요. 유머러스. 네. 강의를 듣는 한 이건 뭐야?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웃어요. 네. 너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만나면은요, 눈이 빛나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게 네.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그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꿈인지,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나, 제가 관찰했던 사람들은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뭐 당당함, 아우라 이런 건 또 다 읽혀지겠죠. 그게 이제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를 다시 돌아보게. 눈이 어떻게 하면 빛났을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눈을 오래 맞춰줬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것 같아요. 아이 컨택에서 느껴졌겠죠. 컨택에서. 네. 그 아이 컨택에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진 말로 할 수 없는 속안의 무언가가 저에게 전해졌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겉에서 드러나는 리더들의 그런 공통점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그 이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 내가 조직을 이끄는 사람만 리더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 리더로서의 내가 정의 되거든요. 그렇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면은 나는 그만큼 큰 리더인 거고 내가 조직이 작으면은 그렇죠. 나는 그만큼 작은 리더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이끄는 조직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많은 리더들은요, 물론 그 과정을 경험해 본 리더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인식할 때는 그 내가 이끄는 규모, 조직의 사이즈, 규모에 의해서 내가 어떤 리더인지가 좌우되지 않는 결국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끄는 조직 팔로워가 1명 또는 4명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그건 뭐냐면은 그래서 제 책에도 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리더인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리더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이것과도 같아요. 그 예전에는 창업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보면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창업이라고 하면은 전혀 나랑 멀게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이라든지 예, 그렇죠. 뭐 이런 큰 대기업, 조직을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영 그렇죠.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면 창업은 나랑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2010년, 2000 그 무렵에 제일 막 스타트업이 막 부밍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걔네들은 창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스타트업. 그때는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스타트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지금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지만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막 그렇게 시작하던 태동기의 미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한 걸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사업을 회사를. 창업해 버리더라고요. 한 2명, 3명. 특히 어떤 사람은 1명. 제가 그걸 보고 창업이 이런 거였어?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나도 일찌감치 창업을 꿈꾸고 그렇죠. 기획했겠다. 네. 근데 내 머릿속에 창업은 삼성과 훨씬 더 크게 네, 들어가 있고 그런 그렇죠.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생각도 안 해봤던 거예요. 나는 그쪽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스타트업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1인 창업 시작되고 장려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정의할 때 그것이 리더가 정말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바라보는 그 리더의 관점 그리고 리더들에 대한 관찰이 되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나에게서 출발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는 임팩트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리더라는 관점이 시작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제가 만난 리더들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였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네가 어떤 조직을 이끌게 될지는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와 인연이 닿고 얼마만큼의 그룹을 이끌고 또 굉장히 작은 집단을 이끌지만 그게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집단을 이끌지만 그것이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넓은 영향력보다는 이렇게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해서 나의 리더십을 그 다음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더들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에서 출발해요. 마치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내 주변에 임팩트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디파인하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얼마 사이즈의 조직에 가 있든 내가 어떤 조직에 가서 이끌게 되든 사실 그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리더십의 발현 방식은 달라지지만 이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기업을 이끌고 할수 이 있다는 기업을 게, 이렇게 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인더스트리가 다르면은 이게 인더스트리가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성공 신화를 썼던 사람은 계속 그걸 써나가요. 근데 그것의 본질을 파헤쳐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은 더 들어가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리드하는 자기의 인생을 리드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기본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렇죠. 리더십을 본질. 깊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결국 그 본질이 자기 자신이고 그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기본 바탕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이나 이런 조직이나 모든 게 바뀐다고 해도 본인에 대한 믿음, 본인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소양을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리더를 만나보신 우리 양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고 어떤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분야를 찾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 리더십도 비슷한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사실 국내 시장도 우리 그 고려해야 될 시장 중에 하나지만 세계 시장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왕 창업을 할 거면은 가능하면은 실리콘밸리로 가라고 테크 기업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미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생태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두려운 부분이 사실 영어도 그렇고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스타트업은 그런 게 좀 한계가 되어 가는데 오늘 그 양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관점을 좀 바꾸면서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기에 좀 철저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을 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역경을 닥치거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느끼면은 대부분 저도 그랬고 자꾸 밖에서 답을 찾아요. 뭐 멘토를 만난다든지 막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실패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써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책에서도 이제 그 경영학 대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정말 거의 신신당부하셨던 게 진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그 일정 기간의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일정 기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꼭 권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뭐 기도를 해도 좋고 하여튼 혼자서 명상을 해도 좋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했어요. 진짜 그분의 그 학교 다닐 때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나와 대면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내공이 쌓인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힘을 길러주고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해야 비로소 어떤 순간에 그게 생기는데. 양 기자님은 그 시간을 명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저는 글을 썼어요. 아, 글을 네, 일기같이 저널같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멍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멍 때렸는데 멍 때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심이 생겨가지고 딴 생각이 들고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나는 거를 글을 썼어요. 매일 어. 아침에 한 30분 정도씩 컴퓨터로 일어나서 제 생각나는 것들,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들. 그러다가 신기하게 나중에 그게 저만 돼요.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 지인들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 어떤 날은 기도, 어떤 날은 좋은 글귀, 어떤 날은 저의 생각, 어떤 날은 제 부탁, 이런 정말 떠오르는 뭉게뭉게 떠오르는. 근데 아침의 생각은 항상 굉장히 맑잖아요. 맑고 좋잖아요. 뭐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글을 썼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조언하셨던 것은 결국 답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네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혼자. 근데 그거 일환으로 외부 자극도 받는 건데 계속 밖만 보지 말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너 안에서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교수님은 하시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와 만나는 시간 또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결국에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그거를 되게 금과 옥조처럼 어떤 순간이든 이렇게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더더욱.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봐서 보시면은 모든 기업들이 사실 내 안에 있다라는 답을 결국에는 고민하는 순간이 와요.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물론 공통된 목적이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창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지 잘 포장을 해서 좀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만 계속 가면 좋죠. 근데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 문제점들이 뭐 작은 뭐 그 바람이 부는 줄 알았더니 태풍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은 결국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아니면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거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원동력이 돼주는 부분이 미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네. 회사들마다. 아니면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약간의 사명,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이제 그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양 기자님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양 기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리더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내가 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왜 그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마 이 비즈니스에도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은 결국 본인이 기업을 하게 되는 동기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그 조직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초심일 수도 있고 네. 백투 베이직일 수도 있고 씨앗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나중에는 또 거기로 귀결되면 의외로 거기에서 답이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습니다. 사실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 책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됐나요? 예, 그때 읽어보고 오늘 우리 양 기자님 뵙기 전에 주르륵 한 번만 봤는데 하나하나 너무 그 소중한 분들이고 좋은 글들이어서 제가 우리 그 글로벌 창업 수강하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양 기자님을 통해서 이 책을 한 권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해서 친필본을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숙제로 내지는 않지만 근데 글로벌 창업 과정이나 이 디테일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업학은 실용 학문이 아니죠. 이건 실전 학문입니다. 실전이 뭐죠? 전쟁터에 나가서 실수를 하면은 사실은 내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창업학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정신무장을 하고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예비 창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창업 컨설팅을 우리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또 창업가분들한테 그렇게 컨설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긴 시간이었는데 오늘 특강 시간에 이 양 기자님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빌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이 책 꼭 다 읽어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양 기자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네.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네. 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면은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업 자체도 되게 귀한데 글로벌 창업을 생각하셨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여기에 계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 민들레 홀씨처럼 글로벌이 자기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게 걸렸기 때문에 글로벌 창업에 끌리신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꿈이 스케일이 큰 만큼 너무 멋지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되게 멋진 분들이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글로벌이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은 보면은 세상이 다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정말 그냥 삶 자체가 글로벌한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있지만 다 연결돼 있고 결국 이런 게 글로벌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시장을 넓게 보는 게 맞지 적게 보고 출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국위선양이라든지 나라 애국 측면에서 당연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 귀한 씨앗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제 경험상 글로벌이라는 것은 그 말이 주는 어떤 매력만큼 그 감당해야 될 무게가 많아요. 일단 언어 장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문화 장벽이라든지 그냥 여러 가지가 내가 모르는 것에서 오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오는 도전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예상하고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서 나는 또 할 거야. 나는 또 될 거야.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끝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보람의 크기는 훨씬 더 클 거고 그렇죠. 그 열매도 훨씬 더 달다는 표현은 웃길 것 같고 더 뭔가 의미 깊은 맛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깊은 이왕 맛 네, 좋습니다. 예. 그 홀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유로든 앉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죠. 네. 나에게 목표가 있고 목적 의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잖아요. 시행착오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예. 그런 하나의 시행착오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고 오히려 이것들은 나의 스토리를 더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더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되게 귀중한 재료다라고 재료다. 생각하고 예. 에릭 슈미트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실패는 뭐 어떤 훈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기는 실패해 본 사람을 굉장히 우대하고 그 이유는 그 실패가 바로 배움의 훈장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당연하게 다가올 실패들을 진짜 하나하나 훈장으로 달아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꼭 글로벌 창업이라는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대단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의미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글로벌 제가 그렇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전 글로벌 창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고 기여하실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작게라도 그리고 바라건대 크게 임팩트 있게 네, 글로벌 창업 성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마지막 마무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여러분, 교수님 화이팅. 다음에 봬요.